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어젯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목욕하진 않으셨나요? 따뜻한 물이 피로를 풀어줄 거라 믿고 익숙한 순서대로 몸을 담그며 늘 하던 대로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습관 하나가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응급실의 비명, 가족의 눈물, 한순간에 벌어진 비극의 공통된 시작점, 그것은 바로 목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범한 행동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마주해야 합니다. 숨을 멈추게 하는 긴장감과 실제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단 몇 분의 실천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목욕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물의 온도나 목욕하는 순서, 목욕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73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목욕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신고를 받고 119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가족분이 비교적 빠르게 발견하고 신고해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조치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실제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15년간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 일해오며 이러한 응급 상황을 너무 자주 경험해왔다는 것입니다. 소방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 해 동안 목욕 중 응급 상황으로 인해 119에 신고된 건수만 무려 3,147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70살 이상의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목욕 중에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을 그저 피로를 푸는 행위 혹은 위생을 위한 일상적인 습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우리 몸의 순환기계와 자율신경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심장과 혈관, 체온 조절 능력,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목욕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알았더라면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목욕을 단순한 일상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시기에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 위험한 상황들이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을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로 여기지만 사실 목욕은 고령자에게 있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생리적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주요 장기, 특히 심장과 혈관,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자극들이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고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며 심장의 박동수도 달라지는 복합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는 혈관 반응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 실신, 심근경색, 심정지, 심지어는 뇌졸중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자율신경계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체온 조절 능력과 순환기계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온도 변화에도 신체의 항상성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대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욕 중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목욕했을 뿐인데요. 그러나 그 평소라는 것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위험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있어 평소처럼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목욕이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주의와 준비를 갖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다루며 체득한 절박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고 중 하나는 바로 갑작스럽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겨울철처럼 날씨가 추운 날, 몸이 차가우니 따뜻한 물이 그리워서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에 풍덩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제가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서 1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수차례 반복해서 경고해온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몸이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급격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의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며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강한 박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압의 급강하와 심박수 증가가 뇌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지난해 겨울 손자 돌보느라 하루 종일 야외에 계셨던 환자분이 집에 돌아오신 후 바로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과 몇 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된 짠 상태로 유지되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피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동시에 확장되어 혈압이 20에서 31m 수은주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30이신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실신하거나 쓰러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이 이 급격한 변화에 반응하여 분당 70회 뛰던 박동이 갑자기 100회를 넘기면서 불규칙한 심장 리듬, 즉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령자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드리는 방법은 단계적 적응법입니다. 목욕을 시작할 때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은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물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초반에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진 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목표 온도까지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욕조에 들어가기 전 욕실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날 경우 혈관이 심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돌연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고 중 하나는 바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겨울철처럼 날씨가 추운 날 몸이 차가우니 따뜻한 물이 그리워서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에 풍덩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제가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서 1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수차례 반복해서 경고해온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몸이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급격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의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며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강한 박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압의 급강하와 심박수 증가가 뇌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지난해 겨울 손자 돌보느라 하루 종일 야외에 계셨던 환자분이 집에 돌아오신 후 바로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과 몇 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피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동시에 확장되어 혈압이 20에서 30mm 수은주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30이신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실신하거나 쓰러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이 이 급격한 변화에 반응하여 분당 70회 뛰던 박동이 갑자기 100회를 넘기면서 불규칙한 심장 리듬, 즉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령자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드리는 방법은 단계적 적응법입니다. 목욕을 시작할 때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은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물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초반에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진 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목표 온도까지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욕조에 들어가기 전 욕실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날 경우 혈관이 심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돌연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드리고 싶은 위험한 목욕 습관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 이상 장시간 머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몸을 지져야 개운하지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결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심장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특히 70살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느린 자살과도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해 겨울에 담당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1시간 넘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 있던 75살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목욕했을 뿐인데 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평소처럼이라는 인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몸은 과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식히기 위해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소실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땀 배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혈압이 정상보다 20에서 40mm 수은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혈압 상태는 심장과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만들며 어지럼증, 실신, 쇼크, 심지어 돌연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안전한 목욕 방법은 간단합니다. 70살 이상의 어르신은 욕조에 머무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보다 높은 온도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욕 중간에 한 번쯤은 물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5분 목욕 후 3분 휴식의 형태로 한 번의 목욕에서 두세 차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지럼증,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절대 참고 계속 목욕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운함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목욕 후 따뜻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고 중 하나는 바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겨울철처럼 날씨가 추운 날, 몸이 차가우니 따뜻한 물이 그리워서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에 풍덩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제가 순환기내과 전문의로서 1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수차례 반복해서 경고해온 가장 위험한 목욕 습관입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몸이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급격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의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며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강한 박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압의 급강하와 심박수 증가가 뇌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지난해 겨울 손자 돌보느라 하루 종일 야외에 계셨던 환자분이 집에 돌아오신 후 바로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과 몇 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피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동시에 확장되어 혈압이 20에서 30mm 수은주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30이신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실신하거나 쓰러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이 이 급격한 변화에 반응하여 분당 70회 뛰던 박동이 갑자기 100회를 넘기면서 불규칙한 심장 리듬, 즉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령자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드리는 방법은 단계적 적응법입니다. 목욕을 시작할 때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은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물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초반에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진 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목표 온도까지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욕조에 들어가기 전 욕실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날 경우 혈관이 심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돌연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드리고 싶은 위험한 목욕 습관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 이상 장시간 머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몸을 지져야 개운하지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결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심장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특히 70살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느린 자살과도 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해 겨울에 담당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1시간 넘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 있던 75살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목욕했을 뿐인데 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평소처럼이라는 인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몸은 과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식히기 위해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소실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땀 배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동시에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혈압이 정상보다 20에서 40mm 수은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혈압 상태는 심장과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만들며 어지럼증, 실신, 쇼크, 심지어 돌연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안전한 목욕 방법은 간단합니다. 70살 이상의 어르신은 욕조에 머무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보다 높은 온도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욕 중간에 한 번쯤은 물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5분 목욕 후 3분 휴식의 형태로 한 번의 목욕에서 두세 차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지럼증,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절대 참고 계속 목욕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운함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목욕 후 따뜻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위험한 목욕 습관은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어차피 물에 들어가 있으니 수분이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하거나 목욕 후에 물을 마시면 배가 차가워진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15년간 순환기 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이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많은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욕 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5분 정도 목욕을 하면 약 500ml, 즉 생수 한 병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며 30분 이상 목욕하게 되면 손실되는 수분량은 1리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고령자일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탈수가 시작되면 금세 입이 마르거나 목이 타는 느낌을 받지만
70살이 넘은 분들은 이러한 감각이 둔해져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어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해 여름에 진료했던 72살의 환자분은 목욕 후에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목욕 중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적혈구와 혈소판이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전은 뇌혈관이나 관상동맥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신장 기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는 전신염증 반응과 면역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반드시 목욕 전후의 수분 보충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목욕 30분 전에 미리 물 1컵, 약 200ml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목욕 중 탈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욕조에 있을 경우에는 목욕 중간에 물 밖으로 나와 물을 한 번 더 마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 2컵, 즉 400ml 이상의 수분을 30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하며 한꺼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식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온도를 조절하여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행위 자체이지 물의 온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는 점은 커피나 녹차와 같은 음료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오줌이 더 많이 배출되면서 체내 수분이 추가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전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촉진시키며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행위가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반드시 경고드리고 싶은 위험한 목욕 습관은 식사 직후나 약 복용 직후에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또는 약을 먹은 후 기분 전환을 위해 목욕을 하시곤 합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는 선생님,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약 먹고 목욕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5년 넘게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반복해서 경험한 응급 사례 중 상당수가 이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전체 혈액의 약 30%를 위장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이 전신으로 분산되고 그 결과 위장뿐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기증, 실신, 쇼크 등 위험한 상황이 유발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실제 사례 중 한 분은 74세 환자분으로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30분 만에 목욕을 하셨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혈압은 70에 40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쇼크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생활해 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과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문제없던 습관이 갑자기 위험 요소로 바뀐 것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목욕이라는 신체 활동이 더해지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며 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특히 식은땀, 두근거림, 불안감,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목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이후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이 지나야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의 경우 복용 후 1에서 2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므로 가장 안전한 시점은 약을 복용하기 전이거나 복용 후 3에서 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약물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며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목욕 시간은 아침에 기상한 직후 아침 식사 전이거나 저녁 식사 후 3에서 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 부담도 적고 약물의 효과도 안정되어 있어 비교적 위험성이 낮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식사나 약 복용 직후에 목욕을 하셔야 한다면 물 온도를 평소보다 낮추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중에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눕는 것이 뇌혈류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라는 점입니다. 약물마다 작용 시간, 흡수 속도, 부작용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맞는 목욕 습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이와 함께 몸의 반응은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드리는 위험한 목욕 습관은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몸을 닦고 옷을 입으려고 서두르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추워서 본능적으로 빨리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바로 이 급한 행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5년간 응급실과 순환기 내과에서 진료하면서 실제로 자주 목격한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섰다가 실신하거나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뜨거운 물에 일정 시간 몸을 담그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최대한 확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쏠리고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며 70살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진료했던 실제 사례로 76살의 여성 환자분께서 목욕을 마친 후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경막하 출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운 환경이라는 점이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며 특히 어지럼증으로 균형을 잃었을 때 손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장드리는 방법은 목욕 후 욕조에서 최소 2분에서 3분 정도 앉아서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깊은 심호흡을 반복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설 때는 한 단계씩 천천히 움직이셔야 하며 제가 권장드리는 순서는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기, 30초간 대기하기, 천천히 일어서기, 다시 1분간 서 있는 상태로 대기한 후 천천히 이동하기입니다. 욕조 밖으로 나갈 때도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문을 미리 열어놓고 온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닦을 때도 반드시 앉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목욕탕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고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와 의자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절대 한 발로 서서 양말이나 바지를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 30분 이내에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운동 등은 몸이 완전히 안정된 후에 하셔야 하며 목욕 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즉시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높게 올리세요. 또한 가족분들께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목욕하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면 목욕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한 번쯤 안부를 확인해 주시는 습관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한 가지 행동이 실제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목욕을 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욕 전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목욕 30분 전에 반드시 물 한 컵, 약 200ml 정도를 미리 마셔주세요. 이는 목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탈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자에게는 더욱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복용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은 약물은 작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약물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대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드리는 원칙은 약물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점을 선택하여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침 기상 후 식사 전에 목욕을 하시거나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욕실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실과 욕실 사이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하게 되어 혈압 변동이 심해지므로 반드시 욕실을 사전에 따뜻하게 데워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히터나 욕실 전용 난방기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작할 때는 물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이며 온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 피부로 물을 살짝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몸을 물에 적셔야 하며 제가 권장하는 순서는 발,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소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몸을 물에 적응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 시간은 절대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경우 중간에 한번 물 밖으로 나와 3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후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몸의 반응을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식은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목욕을 이어가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목욕이 끝난 후에는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2분에서 3분간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몸을 닦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옷을 입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양말이나 바지를 입을 때 절대 한 발로 서지 마시고 반드시 앉아서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 수분 보충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수 2컵, 즉 400ml 이상의 물을 30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 큰 영향을 주는 생리적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처럼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진정으로 안전한 목욕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의 목욕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고들 가운데 단 한 번의 관심과 확인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율신경계와 평형감각,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어르신의 목욕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목욕을 시작하신 지 30분이 지났다면 반드시 욕실 밖에서 괜찮으세요? 목욕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한 번쯤 안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물리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리고 욕조 안팎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바닥이 젖었을 때 미끄러지는 사고는 골절, 뇌손상, 뇌출혈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조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욕 후 어르신이 어지럼증, 식은땀, 창백한 얼굴, 무기력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눕게 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 뇌로 가는 혈류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억지로 걷게 하거나 앉히려고 해서는 안 되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바로 의료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일수록 더 자주 목욕 중의 안전을 확인해 드려야 하며, 정기적인 안부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목욕 시간과 방법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전후의 수분 섭취, 욕실 온도 상태, 약 복용 여부에 대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어르신의 목욕 습관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게 유도하거나 따뜻한 수건과 의복을 미리 준비해드리는 등 작은 배려가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목욕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완전히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고, 목욕 중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이나 휴대폰을 욕실 근처에 비치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신체의 변화는 결코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보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족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목욕이라는 사소한 일상 속에도 많은 위협이 숨어 있으며,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안전한 목욕은 단지 한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건강한 생활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 그리고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지만, 이 내용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응급실에서 수많은 위급한 순간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의 사고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목욕이라는 행위, 그 일상적인 습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뜨거운 물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기, 너무 오래 목욕하지 않기, 반드시 수분을 섭취하기, 식사나 약 복용 직후에는 피하기, 목욕 후 천천히 움직이기.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5가지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목욕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욕을 편안하게 마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 중 하나라고요. 이러한 작은 습관이 결국에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거나 함께 앉아 이 내용을 읽고 대화해 보세요. 어쩌면 그 대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욕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잘 설치되어 있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온도계는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요즘 목욕은 어떻게 하세요? 목욕할 때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힘드셨던 적은 없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목욕, 안전한 습관,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